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12월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말 그대로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나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빠른데 시세의 연속성은 없는 흐름이죠.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만은 아니고요.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가 약했다, 다음날 반등했다, 또다시 약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계속된 시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시가 뇌 뉴스도 정말 많이 쏟아져서 밤이 바쁩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사이에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관련 내용들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 보시죠. 자, 어제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올랐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코스피 0.04% 소폭, 코스닥은 0.7% 정도 오름세였습니다. 양 지수 내에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나름 이렇게만 보면 꽤나 시장이 우호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웃는 얼굴이 좀 더 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지수를 보고 올라가는 종목 수를 보고 무턱대고 덤벼 들었다가 파도를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 게임, STO, 코인, 저출산 이민정책 혹은 중국 폐렴 관련한 종목들 이 테마가 불과 일주일 안에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테마주 순환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바닥권 통과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의 종목들도 늘어나고 있죠. 상한가 종목수 추이만 보셔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장기 이평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아요. 거기다가 한 테마에서 특정 종목이 급등하네 하면 그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쏠립니다.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세 강한 종목은 정말 우리를 유혹하죠. 덤벼들고 싶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급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즘 장입니다. 일단 어제는 전체적인 시장의 색깔은 이런 내용을 기저로 하고서도 우선은 놀라줬습니다.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빅테크가 반등하고 비트코인의 강세가 여러 섹터를 자극했기 때문인 거죠. 하루 흔들림이 좀 컸던 반도체 쪽에서도 소부장 종목들을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2차 전지에서도 소외주의 강세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건설 섹터도 어제 저희 시간에 꽤 언급이 됐었는데요. 금리 하락과 저밸류 매력 등이 평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김민진 차장과 함정남 차장 어제 건설 섹터 원전에서 연결해서 이야기해준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대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어제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종목군들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괜찮았던 가운데 그 안에 테마주의 순환과 급변동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다. 이것이 최근의 패턴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왜 웃는 얼굴이 오히려 좀 싸하게 느껴지는가? 바로 의지와 힘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상승의 연속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의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요. 힘, 상승폭도 미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은 아니고요. S&P 500을 봐도요. 15일 연속해서 1% 미만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요. 코스피는 15거래일 중에 12월 1일을 제외하고 역시 1% 미만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한쪽으로 시장이 방향을 내고 달려가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말은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섹터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대응이 명확한 시장입니다. 어제도 그랬죠. 철저한 종목 장세였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혹은 짧은 시간 내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익 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인 거고요. 하지만 잘못해서 파도를 탈 경우는 오히려 손실 보기도 좋은 시장입니다. 게임과 코인 관련한 종목들 올랐죠. 게임 내년에 대한 신작 이슈, NFT 혹은 코인 관련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어제 컴투스 홀딩스 상한가 갔고요. 컴투스, 네오위즈 홀딩스 강세였고요. 위메이드 맥스 플레이 역시나 급등세로
그대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블랙핑크 완전체 재계약 이슈가 엔터도 자극했어요. YG 엔터가 26%, 플러스 24%, 하이브 SM, JYP 엔터까지 강세였습니다.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 철수한다라는 이슈에 아프리카 TV가 상한가로 내달렸고요. 레뷰 코퍼레이션, 인플루언서 플랫폼이죠. 이런 플랫폼 쪽의 종목들이나 미디어, 웹툰, 메타버스 종목들도 강세였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에서는 계속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 STO,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야기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500조가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메타버스 종목들이 모처럼 시세를 내기도 했고요. 웹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들리다 보니 웹툰주도 강세였습니다. 조금 쉬는 듯했던 IPO 테마 역시나 올라갔고요. IBM의 양자 컴퓨터 개발 이슈가 계속해서 관련주를 자극하는데 텔레필드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죠. 4거래 연속해서 상한가 가더니 어제도 26%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카페24, 결제주들 강세 흐름도 어제 이슈였네요. 대응이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장입니다. 자, 초단기로 일단 테마가 계속 되고 있는 쪽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뉴스들 또 추가됐습니다.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 이슈가 위메이드, 롱투코리아, 조이시티 등의 종목들 관련주를 자극할 여지가 있고요. STO 이슈가 한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에 대한 개화 이야기 언급되고는 있는데 단기 과열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렇게 있으니까요. 살짝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항생제 내성률 50%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시간 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있었던 만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울증 전자치료기기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도입한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이게 이틀 연속해서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들도 단기적 대응 가능할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가와 침체 사이 미국장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였습니다. 졸츠 보고서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예상을 하회했고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미국인의 고용이 식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고용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거기에 하나의 증거가 더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ADP 민간 고용인데요. 11월 고용이 10만 건 정도, 예상은 13만 건, 계속해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ADP에서는 언급했고요. 고용이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게 아슬아슬한 게 고용이 꺾인다, 임금이 잡힌다, 이것은 인플레가 잡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결국 침체다라는 쪽으로 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불안의 목소리들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가계 신용카드 대출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이 쟁여놨던 저축들이 소진됐고 결국 신용을 써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화되긴 어려운 소비 패턴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비 약화 우려감이 지적됩니다. 이에 대해서 월마트 CEO는 물가 잡혀도 소비자 지출 탄력적인 증가가 없을 수 있다라며 계속 앞으로의 소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난 실적 콩콜 때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그 강도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것이 다음번 화두가 될 여지가 있죠. 자, 어찌됐건 오늘은 고용이 꺾이고 있다는 것에 반응해서 그리고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 긴축을 할 수 없겠다라는 것에 반영해서 국채금리가 내려갔습니다. 10년물, 30년물 모두 다 떨어졌고요. 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0년물이 4.11까지 내려갔어요. 이러다가 4를 깨고 아래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내렸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내렸다라는 것은 결국 물가 잡기에서 경기 침체 아슬아슬한 구간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월가 목소리들도 각양각색입니다. 울프 리서치는 내년에 미국 증시가 8%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이 경제를 강타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빅테크 하락했고요. 에너지주 약세 기록하면서 증시가 소폭 밀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P 민간 고용이 좋지 못했고 가계 신용카드 대출이 급증했다 등의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은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가 4% 밀렸습니다. 3% 아니고요. 수정해 주십시오. 4% 밀렸는데 중국 경기 우려감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하향 이탈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은 약간의 침체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CT에서는 비중 확대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도이치도 내년에 S&P 500은 최대 5,500까지 갈 거다라며 긍정의 시각을 냈습니다. 노무라는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다. 오히려 대만과 한국 같은 장에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이 말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우리 2,800 갈 거다 이런 긍정의 얘기 있었던 만큼 IB의 전망이 맞아떨어져서 우리라도 좀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네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 넘게 빠졌는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그 규제에 맞는 새로운 칩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경에 AMD가 새로운 칩을 공개하면서 경쟁 칩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을까요? 2% 정도 밀렸습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이 뉴욕장에선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가 공개됐습니다. 세간의 평으로는 GPT-4를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AI다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시장 분위기를 이기지 못했네요. 0.7% 정도 빠졌고요. 눈에 띄는 건 인모드입니다. 인모드가 2분기까지는 안 그랬는데 3분기 실적 내놓을 때마다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잠정 실적 잠정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고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 잡았습니다. 비수기이고 경기 침체이고 고금리로 인해서 장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모드가 10% 정도 밀렸죠. 자, 뉴욕장 내에서 좀 들여다볼 만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인모드가 실적을 낮추면서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10% 정도 빠졌는데 이거 낯설지 않죠? 저희 10월에 한번 겪었던 일입니다. 10월 12일에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그날 당일 주가가 19% 빠졌습니다. 세계 최대 미용기기 업체인 인모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라는 심리가 작용했고요. 10월 13일 우리 국내 증시에서 미용기기 업체들도 같이 밀렸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인데 그런데 이렇게 밀리고 나서 미국 인모드와 우리는 지금 약간 차이점이 있다. 여기는 장비 위주고 우리는 소모품이 있고 여기는 이미 많이 장비가 깔렸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이런 차별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때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되는 흐름이었었거든요. 빠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는 시세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야 될지 오늘 국내에서 미용기기가 변동이 나온다면요. 아니면 이번엔 같이 밀리게 될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진만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 빅테크 오르면 다른 종목군이 빠지고 빅테크 내리면 다른 종목군이 오르고 나름의 시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빅테크와 반도체 쪽 빠지니까 다른 쪽에서 그래도 온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유틸리티 쪽에서도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다만 오늘은 빅테크뿐 아니라 다우의 영향권이 큰 에너지 쪽도 유가 하락에 같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살짝 힘이 없었습니다. 애플은 시총 3조 달러 돌파하자마자 또 고점설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하락의 이유, 상승의 이유가 최근에는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할 때마다
이유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은 그냥 이런 이슈가 있네요 정도로만 전달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올랐다라는 점이 눈에 띄어서 전기차 시세를 체크를 딱 했더니 다 올랐더라고요.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 루시드, 그리고 리튬 쪽의 리벤트, 앨버말, 리튬 아메리카스까지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밸류체인이 강세였다라는 건데 어제 국내장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세와 미국장의 시세를 받아본다면 오늘 국내장에서 2차 전지 상승을 좀 기대할 여지가 있을지 봐야겠죠. 일론 머스크가 저가 전기차 생산 준비 잘 되고 있다라고 코멘트한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중국이 괜찮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간 것도 2차 전지에게는 우호적인 여건인 거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비용 절감 이슈 속에 항공 쪽이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즘 항공 여객 매출이 사상 최대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한 탄력 보였습니다. 메사에어가 18% 급등했고요.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프론티어, 아메리칸 항공 등이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내에서도 2차 전지와 항공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하시고요. 자, 앞서 구글이 제미나이 AI를 공개했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일단은 주가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을 찾아본다면 구글 제미나이 AI에 멀티모달이 탑재됐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언어로, 언어를 영상으로, 다이렉트로 통번역을 할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기능인데요. AI의 진화가 계속된다라며 최근에 챗GPT,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멀티모달 AI를 체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멀티모달 AI를 서비스하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구글이 시작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국내에서는 관련주로 본다면 아직은 AI 소프트웨어 쪽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셀바스 AI, 브릿지텍, 플리토 등이 일단 관심주권에 넣어두시고 시세 받는지 체크하시죠.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금 이벤트를 되돌리는 현상, 그러니까 연말에 수급 압박에서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반도체와 전기차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달드렸죠. 그리고 나서 일단 어제장에서는 시장 분위기상 다 같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말 내내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셔야겠죠. 전기차는 방향은 여전하다라는 점, 속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블룸버그 측에서 나온 친환경 차량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전기차 수요 탄탄하다, 시장에서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발달이 각종 AI 진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고사양 D램이 필요해질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를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메모리 역시나 더 필요해질 거다. 이 순환 속에 반도체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각 섹터가 흔들릴 때 변동이 크다고 속상할 것 당연하지만 그것을 또 기회로 삼아볼 것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차 전지 쪽 먼저 살짝 볼게요. 2차 전지 종목들 어제 올라간 종목만 놓고 본다면 외국 우려 집단 이슈를 조금 피한 기업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SKI테크놀로지, WCP 같은 분리막 업체들 혹은 첨보나 엔캠 같은 전해질 전해액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첨보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외국 우려 집단 이슈, 그러니까 IRA 세부 규정이 나오고 나서 계속되고 있고요. 엔캠은 외국인의 수급이 그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은 올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대표적인 못난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온다? 결국 섹터 내에서도 올라가는 이슈가 붙으면 소외된 쪽에서 먼저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보 보시죠. 올해 이렇게 떨어졌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요 3일간의 흐름인데 상당히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죠. 첨보가 드디어 좀 걸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는 어제 7% 정도 빠졌습니다. 상장 15거래일째인데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공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의 변동이 좀 크게 등장하기도 했네요. 2차 전지 쪽이었고요.
자, 반도체 얘기하려면 시장에 대한 얘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NH투자에서 산타랠리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투자에서 12월 힘들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과 좀 같은 맥락이죠. 연준과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견해 차이가 나오다 보니까 연준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지나친 낙관을 누르는 코멘트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변동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연말 대주주 양도세 물량까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은 11월에 올랐던 것에 대한 단기 변곡을 만들어낼 것이고 오히려 1월 효과를 기대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말 설거지를 좀 주의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4분기에 보통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회사의 부실을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해서 털어내는 성격의 자금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대표가 교체되는 기업들, 그전 대표에서 그냥 나쁜 거 다 털어내고 새로운 대표가 오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4분기에는 그런 실적이 반영이 돼서 흔들리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는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내년도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4분기 이런 빅베스로 인해서 흔들림이 좀 덜한 쪽은 과거를 봤더니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미디어 쪽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밤에 반도체 종목들이 밀렸죠, 미국장에서. 하지만 낸드 현물 가격은 올랐습니다. 나름 반도체 업황의 업턴에 대한 요소들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 바로 AI 시장의 개화가 반도체를 계속 자극할 겁니다. 10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개화됐는데 PC 시대, 인터넷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지금은 2020년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AI, 통신, 로봇, 자율주행, 블록체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AI 시장이 제대로 구동하면 새로운 먹거리가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GPU와 HBM 위주로 관심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온디바이스 AI도 하나의 주축이 될 것이다. 시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와 함께 온디바이스 AI는 우리가 들고 쓰는 스마트폰의 AI가 탑재되는 것이라서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실체가 있는 것에 끊임없이 환호할 것이고 애플과 삼성이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극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도체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온디바이스 AI 밸류체인이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네요.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정 종목, 개별 종목장이다 보니까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종목군들이 있다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는 추론 쪽에 조금 더 효율이 뛰어난 NPU 위주로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NPU 관련한 종목들 체크하시고요. 이런 온디바이스 AI로 가게 된다면 NPU는 다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칩이 생산이 되다 보니 많은 IP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생산하는 쪽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IP와 팹리스 쪽이요. 그리고 나서 온디바이스 AI로 인해 기기가 다양화된다면 그리고 그 기기 내에서 전력 효율이 더 중요해진다면 MLCC 쪽도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온디바이스 AI는 결국 특정 기기에 AI가 탑재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PC 혹은 자동차가 되겠죠. 그 마지막 엣지 디바이스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역시나 그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확장시키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온디바이스 AI나 테슬라 FSD 이것은 잠시 좀 잠잠해졌는데 언제든 다시 뚜껑 열고 나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미래사업기획단이 신설됐고 그것의 단장은 전영현 단장인데 그는 반도체 배터리 경험이 많다. 한마디로 전장 쪽에 힘을 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인사에는. 그러다 보니 전장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에는 CES가 있습니다. CES는 자율주행 기업들이 다 같이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는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율주행도 지금 이 시점 시장이 흔들릴 때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때마침 KB 하이난연구원 또 소환을 하네요. 설비투자에서 R&D 투자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 가운데 삼성의 먹거리를 체크했을 때는 전장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된다. 본인의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를 넣어놓기도 했는데요. 전장과 스마트폰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린다면 MLCC 쪽 얘기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시 일정입니다. 어제 단독 뉴스긴 한데 삼성 측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팀을 신설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력반도체 얘기 정말 오랜만이죠. 전자기기 내에서 전력 효율을 담당하고 모터에 전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의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모터가 들어가는 것의 한 절반 정도는 모두 이 전력 반도체를 쓸 수 있다,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전, 컴퓨터, 자율주행, 태양광, 로봇 모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KEC가 시간 외에서 3% 올랐습니다.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업력이 한 50년 정도 되는 업체다 보니까 반응을 보였고요. LX 세미콘, DB 하이텍,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울프스피드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로서 관련주 엮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CBDC 추진 전략 일정이 있다 보니까 어제 CBDC 관련 종목들 미리 좀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의 일정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에 있을 고용 동향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용 데이터 등이 계속 다 고용이 꺾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방점을 찍어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의 내용들 정리해 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지금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하루 오르고 내리고 시세의 연속도 없고 그런데 종목은 이거저거 다 오르고 정말 개인 투자자 심정으로 본다면 지수 올라가고 여기저기 다 올라가는데 나 지금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느낌이거든요. 어떡해요? 네,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제 대형주는 좀 가기 힘들 것 같고 일단 중소형주, 테마주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주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존의 뷰를 좀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긴 사실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주도하기에는 반도체도 그렇고 일단 엔비디아의 살짝 고점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든 간격 조정, 이격 조정이든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2차 전지는 계속 상단이 막히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도 존재를 합니다만 대세 상승을 만들기에는 제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대장주들이 쉬어감에 따라서 중소형 테마단의 그런 이제 섹터들도 많이 올라오고 제가 몇 번 정도 코멘트 드렸던 적이 있는데 중간 단에 있을 만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있습니다. 방산이라든지 엔터 혹은 이제 AI 그다음 이쪽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중간 섹터들이 어제 좀 흐름이 나오는 걸 봤었을 때 슬슬 한 번 정도의 변곡점이 나올 때가 될 것 같고 있다는 저는 그 포인트를 다음 주 화요일, 그다음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수요일 정도에 어느 정도 변곡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재미가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지금은 힘을 모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한 달 전부터 해서 급락 혹은 이제 급등 이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만 나와서 이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진폭이 짧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혹은 트레이딩하기 너무나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돈이 몰리는 쪽에 지금은 싼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비싸져 가고 있는 주식을 조금 더 덜 싼 가격에 사는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즐기셔도 될 만한 구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의외로 대형주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면 현물 낸드 가격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가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손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트레이딩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되는 거고, 내가 손이 좀 느리고 약간 좀 묵직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하단부에서 비중을 얼마나 잘 실느냐가 그 다음 이제 사이클에 한 번 정도의 큰 파동을 또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여전히 기회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많이 밀렸던 섹터들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 섹터 위주로 그 다음에 비싼 주식을 좀 덜 싼 가격에 쓰는 전략을 쓰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가기 전략으로 지금 뭐 기존의 주도주를 하단에서 잡아가는 전략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인 것이고, 손이 빠른 분들은 이제 빠르게 이제 테마 순환에 좀 트레이딩 동참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뭐 시세가 좀 조금씩 이제 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보통 그 섹터가 그날의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요즘 요즘 상한가 보시면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사실 좀 중구난방이긴 하는데 그 섹터 안에서 충분히 이제 뭐 포인트를 많이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 폐렴주, 그 다음에 뭐 AI, 그 다음에 뭐 STO, 그 다음에 코인 관련주,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정 맞춰서 아까 이제 뭐 CBDC 관련된 이야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맞춰서 또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세론 뉴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따라서 이제 좀 사실 이제 뷰가 많이 바뀌긴 합니다만, 그 시장 내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날의 이제 2등주, 3등주까지 한 번 정도 시세 분출까지 지켜봐도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도 뭐 하나의 이제 유구한 전통 테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보시면 충분히 그 안에서 먹을거리는 많고,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의 먹거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익률 차이 혹은 이제 수익금의 차이가 좀 벌어질 수는 있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손은 빠른데, 손은 이렇게 클릭클릭 빠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빠른 거예요. 이 테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빨리 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주도주 내에서 좀 싸진 종목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 미련 없이 손절도 할 수 있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마 편승을 좀 잘 하셔서 대장주들 어디서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잘 호흡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섹터들 위주로 관심을 둬야 되는지 진만쌤과 다뤄볼 거고, 일단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미국에서 인모드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는 인모드인데, 인모드가 급락할 때 국내 미용기기가 항상 좀 출렁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변동을 보인다면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약간 미용기기 조코멘트 등이 적어졌으니까 살짝 빼둘까요? 사실 이게 주도 섹터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뒤로 많이 밀려고, 사실 이제 뭐 관련된 미용 의료기도 제가 코멘트 드렸던 부분들은 여기서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부호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뭐 클래시스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뭐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빠졌는데, 이제 소비재의 영향으로 좀 봤었을 때는 저는 여기서 이제 뭐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 맞춰서 뭐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이미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는 제한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게 피해갈 수 없을 만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바닥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오늘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덜컥 잡으시진 마시고요. 하단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현재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주가가 추세가 가장 좋았던 게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도 고점 찍고도 살짝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밖에 안 나왔는데, 클래시스 정도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 겨울이라서 예전만큼 막 그렇게 활발 이제 뭐 보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지 말고, 떨어지는 칼날이 조금 안정적이 됐을 때 잡아보는 건 좋다.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간격이나 이격 조정이 있었을 때 그때 이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그래도 일단 나는 원래 관심 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한번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밀렸을 때 매수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래시스 정도만 일단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장 시세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추가적으로 나눠봤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시장 전략을 들으시면서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거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섹터와 업종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내 종목에서 한 번씩 시세 내주는 건 좋겠죠. 그런데 현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해도 괜찮은 섹터 혹은 테마 3개 주시고요. 네. 그 가운데서 탑픽도 3개 주세요. 네, 어제 대본을 받았는데 이것저것 물어볼 거라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조금 이제 손이 느리고 나는 굳이 단타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2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먼저 로봇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봇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다가 어제 두산 로보틱스 쪽 반등 나오게 되면서 몇몇 종목들이 반등에 나오게 되는데 일단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는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로봇 안에 개별 대장주 역할은 하고 있지만 개별주적인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2억 조정이 좀 가파르게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벌써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주가도 많이 비싼 부분들이 있는데 또 어제 또 하단부가 지지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 관련주 내가 로봇을 평소에 노리고 있었는데 비싸서 못 샀다가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모아가서 다음 주까지 한번 보게 되면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존재를 하고 있지만 비중을 크게 실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의료 AI 쪽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섹터가 원래 이렇게 길게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미리 생각은 좀 해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조금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좀 수혜를 못 받는 기업들이 보통 의료 AI 쪽인데 최근에 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JLK, 뭐 루닛, 주노 같은 종목들이 꽤나 가파르게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쪽 군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혹은 수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오늘 시점으로 해서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꽤나 큰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조금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거나 혹은 과대 낙폭주 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 과 의료 AI 쪽 두 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트레이딩에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 안에 순환매가 굉장히 가파르게 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페렴과 이제 코인 관련주 혹은 STO 관련주들 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위믹스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게임주들 이제 보시면은 컴퓨터 홀딩스나 혹은 이 위메이드 그룹주 내에서 어느 정도 슈팅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페렴 관련주들은 보통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사면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페렴이 매일매일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페렴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전에 파시고 오후에 또 바닥권에서 잡아보시게 되면 다음날 또 시세 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STO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대장주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음에 따라서 꽤나 가파른 이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바닥 잡는 거 보고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다음 코인 관련주들은 우리 기술 투자 또 슬슬 이제 두나무의 상장 이야기가 또 이제 나스닥 네. 상장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나 돈 잘 버는 기업이고요. 배당주 이제 자사주 매입도 계속하는 그 생각보다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 기술 투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내비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부각을 못 받은 섹터가 하나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중입자 관련 혹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바닥권에서 슬슬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움직인 네. 부분들이 좀 있는데 주도 섹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sek터 내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또 이제 하나의 또 틈새 테마로는 이제 중입자 관련주 모비스나 혹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 뭐 CCS나 이제 신성데이터테크 같은 종목들이 또 바닥권에서 꽤나 자리 잘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테마를 기다리면서 한번 정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혼란이 왔어요. 아까 제가 3개 골라주라고 한 게 로봇, 의료 AI 하나 어디 갔어요? 네, 하나 이제 그거에서 좀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 다친 분을 2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3가지 이제 코인, 페렴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초전도체까지 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정적이라면 로봇, 의료 AI를 조금 저점에서 잘 잡아가는 전략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투자처는 이 테마도 네. 역시 투자니까 돌고 있는 뭐 STO, 코인, 페렴 이런 거 잘
네. 돌아가는 거 따라가 보자. 네, 그거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서 한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할 수 마찬가지로 있는 걸로. 네, 네. 뭐 정치 테마주도 여전히 이제 힘을 많이 조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야 되는 거고 많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테마에 집중해 보시는 그런 것도 많고 그거 내가 정말 손이 빠르신 분들은 네 가지 테마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나는 이렇게 매매를 안 해 하고 이제 좀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익을 내시는 구조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테마 투자 못 하시겠는 분들은 사실 그렇죠. 그냥 갈비 먹고 싶어서 갈비집 가시는 건데 지금은 뷔페가 차려져 있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 잘못 먹으면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취사 선택을 잘 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섹터와 업종의 순환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본 거고요. 엔터주는 따로 떼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블랙핑크 노래 중에 불장난 가사가 이게 약인지 독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시세를 보면서 그랬어요. 이 시세를 따라가는 게 지금 약일까 독일까 고민되더라고요. 네, 어제 나왔는데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계약은 했는데 또 개인 이제 그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따로 제약이 조율 중이라고 하죠. 조율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그래도 블랙핑크가 사실 YG 매출의 거의 70%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재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이럴 때 쇼커버가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쇼커버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어제의 상승은 생각보다 쇼커버의 영향도 꽤나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도 악재 해소 차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터 쪽이 꽤나 가파르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제 모프로에서 이제 JYP 이제 대표가 나와서 내가 돈이 있다라면 JYP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온 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엔터 투자하시는 분들 중간단에 한 번 정도 정말로 뭐 20-30%의 수익률보다는 10에서 20% 내의 수익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엔터 쪽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동안 뭐 거품이 이제 뭐 사실 비쌌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2분기 때 3분기 때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꽤나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하이브와 JIP를 먼저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항상 질문 폭격을 하면서 진만쌤이 말이 왜 빠른가 하면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리니까 이렇게 점점 많은 걸 답하시다 보니까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진만쌤 픽 볼게요. 메타버스네요. 안 그래도 이제 요것도 나올 때 됐다 하는 심정이었는데 어제 또 관련해서 시장 커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종목은 뭘 골라야 하나? 뭐 자이언트 스텝, 텍스터 뭐예요? 네, 뭐 사실 죽지도 않고 또 살아오는 테마 중에 하나죠. 좀 간격이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오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오늘은 좀 약간 트레이딩 요소를 좀 가미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MP와 이노 시뮬레이션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다 마찬가지로 XR, AR 기기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 흐름 타서 한 번 정도의 뭐 10% 정도의 공략을 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꽤나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MP와 이노시뮬레이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 이노시뮬레이션도 호흡은 짧게죠? 네,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에이스 한 번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 아마 주말 이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시장 성격에 맞춰서 정말 전략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트 구성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만쌤과 시장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